먼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드라이하게 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을 가져다가 막 떡칠 해놓는 글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그리고 20대 때 혹은 20대가 되기 전에 이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저 또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 그 블로그에는 온갖 흑역사가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게 흑역사인 이유는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있어 보이려고 쓴 글은요, 절대로 있어 보일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 훨씬 더 좋은 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조하게 쓰여진 글에다가 감정을 몇 방울 섞어가지고 이거를 확 이렇게 불타게 하는 거는, 그거는 쉬워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뭐를 심는 거니까. 그런데 감정이 떡칠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글은요, 일단 독자가 읽기 싫어해요. 왜냐면은 어쩌라는 거야 라는 글이 되어버리거든요. 글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남에게 보여주는 글, 그리고 보여주면 안 되는 글, 보여주지 않는 글.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은 솔직함의 정도이자 내가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에게 보여지지 않을 글이라면은 감정을 떡칠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문제는 그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정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은 모든 글은 가급적이면은 드라이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해서 처음부터 감정이 이렇게 막 불타오른 글을 나중에 건조하게 바꾸는 거는 이게 진짜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감정이라는 뭔가 한 방울 두 방울을 심는 것이라고 했는데, 감정이 떡칠되어 있는 거는요, 이 불타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럼 불도 꺼야 되고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도 다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가져와서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당초에 감정을 배제하고 쓰는 게 여러분의 글쓰기가 좋아지는데 시간을 많이 아껴줄 것이고, 또 동시에 이 글쓰기가 더 좋은 글이 되는,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길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어떤 글쓰기를 해야 하느냐? 짧고 빠르고 잦은 글쓰기를 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했던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댓글도 글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댓글 자체는요, 어쨌든 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생각, 의도를 굉장히 짧은 글로 전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봅니다. 그 글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댓글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삶에서 익숙한 그 글의 형태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짧고 빠르고 잦게 쓸 자신이 없다면요, 그냥 댓글을 쓰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댓글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손바닥만한 수첩이 있습니다. 하드커버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 그 손가락 길이 정도 되는 그 작은 볼펜이 있어요. 그걸 항상 저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어딜 가든지. 왜냐? 생각나면은 어쨌든 간에 아이디어도 적어야 되고, 또 좋은 글귀가 있으면 옮겨 적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걸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는 거랑 내가 직접 손으로 옮겨 적는 거는요, 천차만별입니다. 왜냐면은 핸드폰으로 찍은 거 안 봐요. 안 봅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에 사진이 10만 장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식으로 정보성으로 제가 미리 찍어두거나 아니면 캡처해둔 것들인데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핸드폰을 그 어떤 학습의 수단으로 쓰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아예 핸드폰을 안 봅니다. 집에 오거나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자주 쓰십시오. 자주. 굉장히 자주 쓰셔야 됩니다. 그냥 구글 닥스 같은 거를 쓰셔도 되고요. 뭐 좀 마음의 평화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실제로 그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손으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으로 쓰는 글은 뇌를 굉장히 많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지가 돼가지고 어떤 지식이 내 뇌에 박히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게 사실 글쓰기 중에서는 가장 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으로 글쓰기도 권장하고, 구글 닥스에 대해서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글 쓰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쓰느냐가 아니고 쓰냐 마냐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안 쓰거든요, 솔직하게. 다음 세 번째, 내가 쓴 글을 다시 읽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쓰고 그냥 내다 버리는데, 이걸 근데 다시 읽어보면요, 그 문장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혹은 어디가 부족한지 뭐 이런 게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인다면 보일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좀 얕으면은 이 지식을 먼저 쌓아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 지식,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을 쌓는데 중요한 어떤 책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글쓰기는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실체를 담고 이걸 옮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이념에 대한 서적들도 결국에 서적이라는 거는 인쇄물, 즉 글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는 그만큼 글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힘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김어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 김어준에 대비되는 인물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없거든요. 이게 그 미디어 지평을 흔드는 독보적인 화술과 글쓰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그가 좌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우파에도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이런 글쓰기를 하는 많은 스피커들, 많은 그 보이스들이 계속해서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만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짧은 호흡입니다. 글을 절대로 길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오히려 짧게 끊어가지고 더 이상하게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짧게 끊어서 쓰는 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어, 서술어, 일치입니다. 내가 어떤 문장을 썼을 때 주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에 맞는 서술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이 사건에서 배운 것은, 혹은 배운 점은 뭐뭐뭐뭐뭐라는 것이었다. 이거는 이제 주어 서술어가 맞는 건데요, 이게 이 만약에 문장이 중간에 길어지고 하면요, 내가 이 사건에서 배운 것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이 사건에서 배운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자, 여기서 내가 이 사건에서 배운 것이 주어거든요. 거기에 그 상응하는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건에서 배운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게 어떻게 되느냐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짧은 호흡, 두 번째는 주어 서술어 일치,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하게 쓰기, 그 네 번째는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러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과하게 사용하거든요. 이게 나름의 어떤 뭐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나 뭐 열려있는 것, 그런 걸 표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도 한데요, 근데 이거를 안 쓰는 연습을 좀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정지어 말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주장과 생각을 얘기할 때 그 강력한 힘을 실을 수 있는 근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한다 랑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후자는 그냥 그렇게 단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받고 시작하는 거고, 전자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데, 사실 강렬한 글쓰기는요, 그냥 박아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 라는 게 들어가려면은 이거는 그냥 수필이나 일기 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냥 뭐뭐이다 라고 단정 짓고 그런 어떤 객관적으로 시작하는 글이 이제 대부분 칼럼이나 기사, 논설 이런 거에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한다를 좀 덜 쓰는 것, 이런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가 제 채널에 올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리즘이 가뜩이나 망가져 있는데 여기에 주제가 이제 분산되기 시작하면 그게 채널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아예 채널을 새로 만들지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됐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특히 글쓰기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아이가 어리다면은 글쓰기 습관을 들여주는 가장 중요한 때이고, 이미 성인이 되신 분들은 글쓰기라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또 풍요롭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글쓰기에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전체를 부탁드리고요.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전달해주시고, 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반복해서 시청해주시면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틀어두시면은 좋습니다 라는 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주무실 때 틀어두시거나 한다면은 제 채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더라도 그 알고리즘에 조금은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은 채널 멤버십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제가 전해야 되는 가치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근간을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